만약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밥을 충분히 먹을 수 있을지, 하루를 버티기 위해 무엇을 교환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다면 어떨까? 쿠바에서는 이런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도전이에요. 머리 염색약 같은 간단한 물건 하나가 한 달 수입의 거의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비쌀 때도 있죠. 거리에는 생계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매일의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어요. 누군가 돈을 바꿔주겠다고 제안한다면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오늘은 쿠바의 삶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이 처음 접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시작합시다. 19. 대조의 나라. 쿠바는 매혹적인 대조가 가득한 섬이에요. 활기찬 문화와 풍부한 역사가 일상의 도전과 맞닿아 있죠. 많은 사람에게 쿠바는 마치 과거로의 향수 어린 여행 같아요. 리조트의 호화로움과 하바나 거리의 생기를 즐길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현지인들이 마주하는 전혀 다른 현실이 있어요. 음식의 70% 이상이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쌀이나 달걀 같은 필수품은 비싸고 때로는 구하기도 어려워. 2024년 기준 쿠바 노동자의 평균 월 수입은 약 40미국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000원 정도예요. 하지만 기본 식료품은 종종 한 품목당 몇 달러, 즉 몇천 원씩 하죠. 이건 관광객의 경험과 현지인의 재정적 어려움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걸 보여줘요. 경제적 차이뿐 아니라 쿠바 정부는 자원을 관리하고 공공 영역의 많은 부분을 형성하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쿠바 사람들은 낡은 차를 고치고 자원을 아껴 쓰고 강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의지하며 가진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전문가가 되었어요. 18. 긴 줄, 부족함, 그리고 필수품을 구하기 위한 매일의 투쟁. 쿠바에서 부족함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일상생활을 형성하고 루틴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새벽에 일어나 일이나 여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빵 같은 기본적인 것을 사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하바나의 라 빅토리아 지역에서는 카를로스 세 번째 광장, 그러니까 시내 주요 쇼핑센터 중 하나가 풍요로움보다는 기다림으로 더 유명해요. 겉으로는 여느 쇼핑몰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음식이나 위생용품 같은 필수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서 조용히 기다리고 벽에 기대거나 앉아서 시간을 보내요. 몇 시간씩 기다려도 필요한 물건이 남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죠. 이런 일상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인내와 회복력을 요구해요. 쿠바의 부족함은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쳐요. 음식뿐만 아니라 빵 같은 기본 품목조차 구하기 어려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쿠바 가정의 주식인 빵은 종종 배급되고 양이 부족해요. 밀가루가 부족해서 빵이 작고 가벼울 때도 많아요. 많은 사람이 새벽 3시나 4시에 일어나 빵이 동나기 전에 한 덩이를 구하려고 해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몇 번 클릭으로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지만 쿠바에서는 인내가 필수이고 회복력이 일상의 일부예요. 하바나와 그 너머에 사는 사람들에게 생존은 단순히 번영하는 게 아니라 종종 역경을 딛고 하루를 버텨내는 거예요. 빵 한 덩이를 얻기 위해 몇 시간, 심지어 하루 종일 기다리는 기분은 어떨까요? 이런 부족함이 사람들의 삶, 관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을 어떻게 형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에 나눠주세요. 하지만 긴 줄을 서는 건 도전의 일부일 뿐이에요.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한 돈이 지갑에 있는 돈과 다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7. 쿠바 일상에 숨겨진 도전. 쿠바는 두 가지 통화를 사용해요. 일상 지출에는 쿠바 페소, CUP를, 그리고 외국 돈, 예를 들어 유로나 미국 달러와 연계된 디지털 통화인 MLC를 써요. 기본 필수품은 페소로 사지만 더 비싸거나 구하기 어려운 물건, 이를테면 전자제품, 세면용품, 심지어 고기는 MLC가 필요해요. 이 디지털 통화는 외국과 연계된 사람이나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수입품을 살 기회를 주죠. 한 현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본적인 건 페소로 사지만 MLC 없이는 많은 게 손에 닿지 않아요. 미국의 금수 조치로 인해 수입품 접근이 더 제한되면서 화장지나 샴푸 같은 일상용품이 귀한 물건이 되었어요.
기본 물품을 사기 위해 더운 날씨에 몇 시간씩 줄을 서거나 결국 구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도 많아요. 쿠바에서는 현금이 중요해요. 미국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작동하지 않고 예국 카드도 종종 거절돼요. 그래서 비공식 환전 수요가 생기고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 더 나은 환율을 찾아 나서죠. 정부는 공식 환율을 정하지만 비공식 환전에서는 외국 화폐의 가치가 더 높아요. 하지만 이런 비공식 환전은 위조 화폐나 불리한 거래 같은 위험을 동반해요.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생활비는 오르는데 수입은 낮은 나라에서 많은 이들이 돈을 아껴 쓰려고 해요. 정부 환전소는 더 안전하지만 구매력이 떨어지는 대가를 치러야 하죠. 많은 사람에게 이는 안전과 돈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에요. 돈만으로는 필요한 걸 얻을 수 없을 때 쿠바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에 의지해요. 바로 거대한 비공식 경제죠. 어떻게 운영되는 걸까요? 더 알아보기 전에 듣고 계신 여러분께 10초짜리 부탁이 있어요. 이 채널을 도울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도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께 더 멋지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게요. 약속이에요. 16. 비공식 경제 생존을 위한 분투 쿠바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뛰어다니며 구해야 해. 이 말은 자원이 제한된 나라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본질을 담고 있어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현지인들은 일상 공간을 작은 시장으로 바꿔놓았고 활기찬 비공식 경제를 만들었어요. 정부 상점에 물건이 가득하지 않을 때 이웃들이 현지에서 구하거나 해외 친척에게 받은 제품을 팔아요. 세탁세제든 수입 옷이든 이런 지역 상인들은 공식 경로로 구할 수 없는 물건을 찾는 쿠바 사람들에게 필수적이에요. 처음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현관이나 인도에서 물건을 파는 모습이요. 하지만 곧 이게 일상의 일부로 느껴지죠. 이 시스템은 단순히 사고 파는 걸 넘어 신뢰와 회복력, 그리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지역사회 노력이에요. 이런 비공식 시장을 통해 쿠바 사람들은 연결을 유지하고 부족함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죠. 이 시스템은 쿠바 사람들의 회복력, 창의력, 끊임없는 적응의 정신을 반영해요. 15. 송금과 MLC 상점 의존. 오늘날 쿠바는 지역 상점 선반이 비어있고 있는 물건도 터무니없이 비싼 현실을 마주하고 있어요. 많은 쿠바 사람들에게 생존은 창의력과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의 지원에 달려 있어요. 지역 자원이 바닥나면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곳에 사는 가족이나 친구의 송금이 생명줄이 되죠. 이 자금은 주로 MLC 상점, 즉 외국 통화, 달러나 유로, 만 받는 상점에서 사용돼요. 이곳에서는 음식, 약, 세면용품 같은 필수품을 살 수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구하기 힘들죠. 하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서 대부분 쿠바 사람들은 해외에서 보내준 돈이 없으면 이곳에서 쇼핑하기 어려워. 예를 들어 쌀 한 봉지가 지역 페소로 계산한 한 달 월급만큼 비쌀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해외 친척의 도움으로 기본 필수품을 살 수 있죠. 공식 추정에 따르면 쿠바로 들어오는 송금은 매년 약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 정도예요. 이건 많은 가정의 중요한 지원 시스템이에요. 이 상점들은 외국 구매자에게 더 맞춰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많은 구매가 해외 친척이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해외 지원이 없는 쿠바 사람들은 생존이 더 어려워지고 해외 연결이 있는 사람들은 필수품에 접근할 기회가 더 많아요. 다른 경제 시절을 기억하는 쿠바의 올더 세대는 이제 외국 지원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뉜 나라를 보고 있어요. 달러나 유로를 보내줄 사람이 없는 이들에게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에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는 이들은 어떻게 될지, 그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실과 싸우는 동안 쿠바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한 가지 럭셔리 아이템이 있어요. 바로 쿠바시가예요. 이런 모순은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14. 쿠바시가, 고난 속의 럭셔리 상징. 쿠바시가는
독보적인 장인정신과 풍미로 전 세계적으로 럭셔리의 상징이에요. 하지만 그 매력 뒤에는 전통, 회복력, 그리고 대조의 이야기가 있어요. 경제적 도전에 직면한 나라에서 쿠바는 가장 탐나는 시가를 생산하며 아름다움과 생존을 조화롭게 엮어내죠. 쿠바 시가가 특별한 이유는 뭘까요? 답은 500가지가 넘는 손으로 하는 정교한 과정에 있어요. 피나르델 리오의 비옥한 토양에 씨앗을 심는 것부터 숙성, 말기, 그리고 에이징까지 각 시가는 시간과 인내로 만들어져요. 이 전통은 2960년에 피델 카스트로의 경호원이 그에게 에두아르도 리베라의 시가를 소개하면서 시작됐어요. 감명받은 카스트로는 하바나 근처에 쿠바 엘리트를 위한 작은 공장을 세웠죠. 오늘날 코히바, 파르타가스, 로미오 이 줄리에타 같은 상징적인 이름을 가진 하바노스 브랜드는 150개국 이상으로 시가를 수출해요. 이 프리미엄 시가의 가격은 높아서 어떤 박스는 수천 달러, 즉 수백만 원에 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럭셔리는 평균 월급이 약 30달러, 우리 돈으로 약 4만 원 정도인 많은 쿠바 사람들에게는 손이 닿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쿠바는 시가 세계의 중심으로 남아있어요. 하바나에서 열리는 열레 하바노스 페스티벌은 70개국 이상에서 온 애호가들을 끌어모아요. 방문객들은 유명한 담배밭을 둘러보고 시가 말기의 예술을 보고 심지어 직접 말아보기도 하죠. 쿠바 시가의 역사와 장인정신에 대해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각 시가는 생존, 전통, 회복력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쿠바의 문화적, 경제적 풍경을 형성해요. 13. 아름다움과 회복력 어려운 시기의 쿠바 여성 쿠바에서 아름다움은 외모를 넘어 회복력, 자부심, 정체성의 상징이에요. 일상의 부족함과 경제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쿠바 여성들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요. 다른 곳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머리 염색약이나 화장품 같은 일상용품이 여기서는 럭셔리예요. 몇 달을 모아야 하거나 창의적인 해결책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머리 염색약 한 상자의 가격은 평균 월급의 3분의 1, 즉 약 25달러, 우리 돈으로 약 34,000원 정도예요. 대부분 쿠바 사람들이 한 달에 약 75달러, 즉 약 10만 3천 원을 벌기 때문에 기본 뷰티 제품도 재정적 도전이에요. 그래도 쿠바 여성들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제품을 구하거나 해외 가족의 지원에 의지하며 적응해요. 이들은 팁을 공유하고 자원을 모으고 아름다움을 지역사회와 인내의 행위로 바꾸는 데 전문가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쿠바 여성의 회복력이에요. 종종 가정의 주된 수입원이자 돌봄 제공자인 이들은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도 품위와 자기 표현을 유지해요. 그들에게 아름다움은 외모뿐 아니라 그들의 힘을 반영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부족함 속에서 아름다움은 통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죠. 쿠바 여성들은 적응하고 견디고 번영하는 능력으로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줘요. 그들의 삶은 인내, 창의력, 지역사회의 증거예요. 하지만 쿠바에서 구하기 힘든 건 아름다움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디지털 연결 시대에 쿠바의 인터넷 접근은 고립과 독창성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쿠바 사람들은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좁히고 있을까요? 12구식 인터넷 접근. 쿠바의 디지털 격차. 쿠바에서 인터넷 접근은 세계가 주목하지 않는 조용한 도전이에요. 2011년에는 쿠바 사람 4명 중 1명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었고, 이는 이 나라의 독특한 상황을 보여줬어요. 2024년 1월 기준 약 800만 명, 즉 인구의 73%가 온라인에 접속하고 있지만 이는 전년도보다 약간 줄어든 수치예요. 대부분은 국영통신사 에텍사, ETCSA가 관리하는 공공 와이파이 핫스팟, 이른바 와이파이 공원을 통해 인터넷에 연결해요. 사용자는 시간당 약 2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0원 정도인 선불 나우타 카드를 사야 해요. 하지만 이 카드는 때로 더 비싼 가격에 재판매되죠. 평균 월 수입이 7달러에서 30달러, 즉 약 10,000원에서 40,000원 사이인 쿠바 사람들에게 인터넷은 럭셔리예요.
비용뿐 아니라 속도도 문제예요. 2024년 초 모바일 인터넷은 초당 약 4메가비트, 가정용 인터넷은 이보다 느린 초당 2메가비트 정도예요. 이런 제약에도 약 15만 명의 쿠바 사람들이 매일 온라인에 접속해요. 쿠바의 인터넷 환경은 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정부 정책과 미국 금수 조치 같은 외부 영향으로 형성돼요.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의 서비스가 제한되어 특정 앱을 사용할 수 없죠. 페이스북은 웹 버전으로 접근 가능하지만 아취앱이나 스카이프 같은 앱은 차단돼 있어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쿠바 사람들은 엘 파케테 세마날, 주간 패키지 같은 오프라인 해결책에 의지해요. 이건 TV 프로그램, 영화, 뉴스가 담긴 USB 드라이브로 친구와 가족 간에 공유되죠. 그렇다면 그들은 언제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연결성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10일 계속되는 경제 위기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하바나의 거리는 이야기도 들려줘요. 음식 가격이 치솟아서 간단한 식사 한 끼가 $10, 우리 돈으로 약 14,000원이 넘고 평균 월급은 약 $60, 즉 약 84,000원 정도예요. 빵이나 기름 같은 기본 필수품을 사기 위한 긴 줄은 이제 흔한 풍경이고 2024년에는 인플레이션이 70%까지 치솟으며 도전을 더했어요. 이런 경제 변화는 개인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낭만적인 관계에서 재정적 안정감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어요. 많은 쿠바 남성들은 이런 상호작용에서 물질적 안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느껴요. 관광업은 한때 희망이었지만 이제는 엇갈린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방문객들이 돈을 가져오지만 그 혜택은 고르게 퍼지지 않죠. 올드 하바나는 여전히 활기로 가득하지만 많은 쿠바 사람들은 비공식 시장의 의지의 생계를 이어가며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관광객들은 모든 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뒤에서 벌어지는 고난은 보지 못해요. 외국인의 존재도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바라데로 같은 곳에서 러시아 사업체가 새로 생기고 있죠. 부유한 쇼핑객을 위한 고급 슈퍼마켓은 경제적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지만 많은 현지인은 이런 물건을 살 여유가 없어요. 러시아 소유 상점에서 늘어난 감시도 주목받고 있어요. 일부 방문객은 끊임없는 감시의 느낌을 언급했어요. 이런 도전에도 쿠바 사람들의 회복력은 여전히 강해요. 하지만 앞길은 불확실해요. 그들은 이런 압박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시간만이 답을 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결단력은 계속 빛나고 있어요. 집 폐기물 관리와 인프라 문제. 하바나에 생기 넘치는 거리와 풍부한 역사는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 아래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전, 바로 폐기물 관리 문제가 있어요. 관광객들은 깨끗하고 잘 관리된 지역을 즐기지만 몇 블록 떨어진 센트로 하바나나 라 리사 같은 동네에서는 쓰레기가 오랫동안 방치되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낳아요. 2024년 쿠바는 자원 부족으로 인해 폐기물 관리에 계속 도전받고 있어요. 쿠바 정부는 특히 관광 지역 밖에서 정기적인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유지하려 하지만 국가의 재정적 어려움은 트럭, 연료, 노동자를 확보하기 어렵게 만들어요. 관광객이 많은 부유한 지역에서는 쓰레기가 비교적 잘 관리되지만 노동자 계층 동네에서는 상황이 더 복잡해요. 일부 주민들은 비공식적으로 쓰레기를 관리하는 방법을 개발했지만 이런 노력은 한계가 있죠. 이 문제는 노후된 건물부터 일정하지 않은 물 공급까지 쿠바의 더 넓은 인프라 도전을 반영해요. 이런 장애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며 상황에 적응하고 있어요. 쓰레기가 쌓이는 동안 가족들은 훨씬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바로 식탁에 음식을 올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가운데 쿠바의 배급 시스템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배급 카드와 가족을 먹이는 투쟁. 쿠바의 식량 배급 시스템 리브레타는 60년 넘게 삶의 핵심이었어요. 경제적 도전을 이겨내는 생명줄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쌀, 콩, 설탕, 기름 같은 배급품은 이 주일만 버틸 뿐이에요.
가족들은 나머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추가적인 방법을 찾아야 해요. 2024년 인플레이션이 오르면서 일상 필수품은 더 비싸졌어요. 돼지고기 한 파운드가 1000페소 이상, 우리 돈으로 약 1,400원이 넘고 평균 쿠바 월급은 약 4,000페소, 즉 약 5,600원 정도예요. 고기 몇 파운드만 사도 큰 지출이죠. 마찬가지로 한때 저렴했던 달걀 한 판은 최대 3,500페소, 즉 약 5,000원에 달해 월급과 거의 맞먹어요. 이런 도전은 어려운 결정을 강요해요. 음식을 살 건지, 신발이나 약 같은 필수품을 위해 저축할 건지 고민해야 하죠. 부모들은 종종 자신들의 밥을 건너뛰고 아이들이 밥을 먹도록 해요. 한때 지원이었던 학교 급식은 이제 빵과 쌀로만 구성되며 가족들은 영양 부족을 채우기 위해 애써야 해요. 쿠바 전역의 시장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요. 상인들은 며칠치 음식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기본 물건을 팔아요. 관광이 자원을 가져오는 하바나에서도 부와 빈곤의 차이는 분명해요. 안전한 물에 대한 접근도 어려움을 겪어요. 수도꼭지 물은 하루는 안전하다가 다음 날은 불확실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매일의 도전이에요. 이런 장애에도 쿠바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적응하며 문화를 지켜내요. 하지만 가격이 오르고 자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가정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이런 압박 속에서 그들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팔 내부 이주의 도전. 최근 몇 년, 하바나는 더 나은 기회를 찾는 많은 쿠바 사람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어요. 활기찬 거리와 번창하는 관광업에 끌려 다른 주에서 온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고 삶을 개선하려는 꿈을 안고 도착해요. 하지만 하바나에 정착하는 건 독특한 도전을 안겨요. 쿠바의 내부 여권 시스템은 수도에 거주하려면 특정 허가가 필요하고 이를 얻지 못하면 법적이나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많은 이주민은 이런 장애를 헤치며 목표를 추구하지만 언제든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바나의 주거도 큰 도전이에요. 이미 붐비는 도시에 저렴한 집은 제한적이에요. 많은 가정은 낡고 비좁은 건물에서 지내는데 새는 지붕이나 정전 같은 조건은 일상을 어렵게 만들어요. 또한 일부 이주민은 지역 주민들에게 경계의 시선을 받거나 편견을 마주해요. 고용주들은 법적 서류가 없는 이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줄 때도 있죠. 이런 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주민은 하바나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결심을 다져요. 7. 관계 스트레스와 소문 아름다움과 회복력이 일상의 도전을 빛내는 쿠바에서 관계는 활기찬 대화 문화, 즉 치스메로 형성되어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치스메는 지역 사회를 연결하고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긴밀한 동네에서는 소식이 따뜻한 카리브의 바람보다 빠르게 퍼져요. 관계, 일, 개인적인 일에 대한 대화는 순식간에 퍼지고 비밀을 지킬 여지는 거의 없어요. 이건 모두가 서로의 삶을 조금씩 아는 긴밀하고 관찰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어 경쟁심이 가끔 생겨서 낭만적인 관계, 우정, 심지어 사업 거래에 영향을 미쳐요. 지역 사회의 의견이 큰 무게를 가질 때 신뢰는 깨지기 쉬워지죠. 이 대화 문화의 핵심은 더 깊은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요.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결을 찾고 소문은 유대감을 형성하거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잠시 도피하는 방법이 되죠. 일상이 부족함으로 가득할 때 다른 사람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약간의 위안을 줄 수 있어요. 때로는 특히 관광 산업에서 관계는 감정적이고 실제적인 고려를 모두 포함해요. 외국인과의 파트너십은 안정감을 줄 수 있어서 더 많은 이야깃거리가 되죠. 하지만 관계와 소문 너머 쿠바의 과거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거의 60년 동안 쿠바에서 코카콜라가 불법이었다는 걸 아셨나요? 6. 코카콜라 판매가 불법이었던 시절 코카콜라 좋아하시나요? 쿠바에서는 이 상징적인 음료가 다른 많은 나라처럼 흔하지 않아요. 북한과 함께 쿠바는 거의 60년 동안 코카콜라가 공식적으로 판매되지 않은 두 나라 중 하나였어요. 2015년에 상황이 바뀌었죠. 대신
캔이나 플라스틱 병에 담긴 인기 있는 지역 음료 투콜라를 흔히 볼 수 있어요. 가끔 멕시코에서 수입된 코카콜라가 일부 상점에서 비싼 가격에 팔리기도 해요. 흥미롭게도 쿠바에서는 생수가 때로 구하기 어려운 반면 럼은 도시 상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5. 빈티지 자동차 쿠바의 과거와 현재의 상징. 쿠바에서 빈티지 자동차는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회복력, 창의력, 풍부한 역사를 나타내요. 모든 주에 빈티지 자동차 클럽이 있고 애호가들은 상징적인 1905년 캐딜락을 포함한 이 자동차 보물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요. 하바나의 역사학자 사무실이 감독하며 모든 수리는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해요. 400대가 넘는 클래식 자동차를 관리하며 이 클럽들은 매주 일요일 하바나에서 향수 어린 퍼레이드를 열어요. 쿠바에서 이런 차를 소유하고 유지하는 건 진정한 사랑의 노동이에요. 원래 부품은 더 이상 구할 수 없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부품을 구하거나 손으로 제작해야 해요. 이로 인해 많은 쿠바 사람들이 숙련된 정비사가 되었고 일부 클래식 자동차는 현대적인 효율성을 가진 현대나 토요타 엔진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 차들은 수집품 이상이에요. 중요한 수입원이죠. 여행용으로 빌리면 소유자는 하루에 최대 $60, 즉 약 84,000원, 한 달에 $2,000, 즉 약 280만 원까지 벌 수 있어요. 이는 쿠바에서 상당한 금액이에요. 또한 마키나스나 코코스라는 택시로 관광객과 현지인을 실으며 추가 수입을 올려요. 이 생기 넘치는 종종 컨버터블인 클래식 자동차는 쿠바의 문화유산과 일상의 현실을 섞으며 하바나에 사랑받는 특징이에요. 4. 크리스마스도 금지되었던 시절 혁명 이후 몇십 년 동안 쿠바에서 크리스마스가 공식적으로 축하되지 않았다는 걸 아셨나요? 새로운 국가적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해 정부는 종교 축제를 정치 활동이나 다른 가치로 대체했어요. 크리스마스 축제는 7월로 옮겨졌고 12월 25일은 평범한 근무일이 되었어요. 199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 이후에야 크리스마스가 공공휴일로 복원되었어요. 오늘날 몇 년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쿠바 사람들은 다시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래된 전통이 돌아오면서 쿠바는 다른 분야에서도 발전하고 있어요. 무료 성전환 수술부터 최첨단 의료까지 쿠바의 의료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선두주자예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루었을까요? 3. 무료 성전환 프로그램. 2008년부터 쿠바는 시민들에게 성전환 수술을 제공하며 의료 접근성을 보여줬어요. 벨기에의 제약 및 외과 전문성 지원으로 쿠바는 1000명당 8명의 의사라는 미국이나 이탈리아를 초월하는 세계 최고의 의사 대 환자 비율을 자랑해요. 현재 약 5만 명의 쿠바 의사가 61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의료의 독특한 기여예요. 지난 60년간 쿠바는 16개국에 40만 명의 의료 전문가를 파견해 건강 위기를 해결하고 소외된 지역의 의료를 개선했어요. 소련 붕괴 이후 베네수엘라는 중요한 파트너가 되어 하루 최대 10만 배럴의 석유를 공급하며 쿠바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했어요. 그 대가로 쿠바는 코비드-19 팬데믹 동안 결정적이었던 의료 전문성을 제공했어요. 쿠바의 의료 헌신은 남아프리카, 멕시코, 모잠비크, 캐나다 등 20개국 이상의 의료팀을 파견하며 국제적으로 확장되었어요. 2. 전액 정부 지원 교육. 쿠바의 교육은 의료 시스템처럼 무료이고 의무적이에요. 국가 예산의 약 30%가 교육에, 53%가 의료에 할당되며 이 분야가 국가 우선순위임을 보여줘요. 아는 사람은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은 배워라 라는 슬로건은 쿠바의 평생학습과 지식 공유의 강조를 반영해요. 정부는 교육을 전액 지원해 학생들이 무료로 학교에 다닐 수 있어요. 여기에는 6살에서 15살 아이들을 위한 의무적인 무료 학교 급식이 포함돼요. 초등학교에서는 기본 언어와 수학, 예술을 소개하고 중학교는 일반 지식과 실용적 기술을 강조해 미래를 준비하게 해요. 9학년 이후 학생들은 대학 교육이나 직업훈련 중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정책은 쿠바의 문맹률을 거의 30%에서
단지 0.2%로 줄이는 데 기여했어요. 유네스코 연구에 따르면 쿠바 학생들은 라틴 아메리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교육 기준을 지속적으로 달성해요. 쿠바 학생들의 학업 성취와 기술은 종종 크게 앞서 있으며 이는 교육 시스템을 통한 지적 발전에 대한 국가의 초점을 보여줘요. 1. 발달한 유료 시스템. 쿠바는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공유료 시스템으로 주목받아요. 쿠바는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유료에 할당하며 이 분야에 집중해요. 세계보건기구는 쿠바 유료 시스템의 일부, 특히 심각한 질병 대처 성공을 칭찬했어요. 쿠바는 공공유료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달성했어요. 1980년에 B형 수막염 백신을 개발했고, 최근에는 폐암 백신을 만들었어요. 2살까지 13가지 질병에 대한 백신 접종에서도 선두에 있어요. 2015년, 쿠바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모자간 HIV 전파 제거를 인정받은 첫 번째 국가가 되었어요. 보편적인 백신 프로그램과 포괄적인 유료를 통해 쿠바는 소아마비, 풍진, 결핵, 수두 같은 질병의 발생을 크게 줄였어요. 민간 병원이나 클리닉 없이 유료가 무료로 제공되며 쿠바는 지역 및 국제적으로 높은 기대 수명을 자랑해요. 결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글로 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도 분명 마음에 드실 거예요. 다음에 다룰 나라를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